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24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올량합에게 의복을 하사하다. 올량합에게 의복을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2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내정에서 격구하다. 임금이 내정에서 격구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26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배경렴 등이 여러 왕자들에게 규정된 과전 외의 전지를 더 주도록 청하다. 좌시중 배금령, 우시중 조준, 문화시랑 찬성사 김사형, 정도전, 판중 주원사 남원 등이 아래였다. 왕자 제군들은 의복, 검화, 추종을 갖추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며 용도를 넉넉히 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니 비옵건대 본과의 외의 전지를 더 내려주소서. 임금이 조용히 잠저 때의 일을 이야기하고는 인하여 말하였다. 본과 100여 결만 가지고도 또한 배고프고 추위에 떨게 되지는 않을 것인데 만약 또 더 준다면 사람들이 반드시 말하기를 내가 자기 아들에게 사정을 쓴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경기지방의 전지가 한정이 있으니 어찌 함부로 줄 수가 있겠는가. 경등이 만약 더 주고자 한다면 공신들에게 먼저 더 주고 그 예로서 왕자들에게 미치게 하면 옳겠지만은 단지 왕자만으로서 이를 말한다면 옳지 않다. 남은이 아래였다. 여러 공신들은 과전 외에 이미 사전을 받았으니 왕자들에게는 더 주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습니까? 임금이 남인에게 눈짓하면서 말하였다. 내가 공신에게 사전을 했으니 또한 여러 아들에게도 사전하란 말인가? 조금 후에 임금이 조용히 말하였다. 내가 옛날에 신하가 되었을 적에 또한 사전을 받았는데 모두 돌이 많고 메말라서 쓸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를 마음에 두지 않았다. 지금 공신의 사전은 마땅히 비옥한 땅을 골라서 주어야 할 것이다. 추종은 수행하는 종을 나타내며 사전은 별사전, 공신전을 말한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2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대사성 유경에게 대학 연의를 강론케 하다. 임금이 전상에 앉아 대사성 유경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대학 연의를 강론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27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조견, 한상경, 임원충, 황거정, 한충, 민여익 등을 개국공신에 추록케 하다. 도평의 사사에게 교서를 내렸다. 상장군 조견, 우승지 한상경, 판선공감사 임원충, 판군기감사 황거정, 대장군 장사정, 한충, 병조의랑, 민여익 등은 개국 초기에 또한 각각 공이 있으니 조견은 윤호의 예에 의거하고 나머지 사람은 안경공의 예에 의거하여 모두 개국 공신의 칭호를 내려주고 포상을 거행하게 하라.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28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개국 공신들이 왕세자와 여러 왕자들과 회동하여 왕윤동에서 맹세하였다. 그 맹약을 기록한 문서에 이러하였다. 문화좌시중 배금령 등은 감히 황천후토와 송악, 성황 등 모든 신령에게 고합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하늘의 뜻에 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대명을 받아 왔으므로 신등이 힘을 합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큰 왕업을 이루었습니다. 이미 이를 같이 했으므로 함께 한 몸이 되었으니 다행함이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처음은 있지만 종말은 있기 드물다고 하여 옛날 사람이 경계한 바 있습니다. 무릇 우리들 일을 같이 한 사람들은 각기 마땅히 임금을 성심으로 섬기고
친구를 신의로 사귀고 부귀를 다투어 서로 해치지 말며 이익을 다투어 서로 끓이지 말며 다른 사람의 이간하는 말로 생각을 움직이지 말며 말과 얼굴빛의 조그만 실수로 마음의 의심을 품지 말며 등을 돌려서는 미워하면서도 얼굴을 맞대서는 기뻐하지 말며 겉으로는 서로 화합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멀리하지 말며 과실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의심이 있으면 물어보고 질병이 있으면 서로 부조하고 환난이 있으면 서로 구원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대대로 이 명약을 지킬 것이니 혹시 변함이 있으면 신이 반드시 죄를 줄 것입니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28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개국 공신의 자손들이 중요계를 맺고 왕륜동에서 회맹하다. 개국 공신의 자손과 동생과 사이들이 중요계를 맺고 왕륜동에서 회맹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3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천둥과 번개가 치다. 서운관 관원들과 종묘를 지을 자리를 논의하다. 천둥과 번개가 쳤다. 임금이 서운관의 관원을 불러 종묘를 지을 땅을 물으니 서운관 관원이 아뢰었다. 성 안에는 좋은 땅이었고 고려 왕조의 종묘가 있던 예터가 가장 좋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망한 나라의 예틀을 어찌 다시 쓰겠는가. 판중추원사 남은이 아뢰었다. 그 옛 궁궐을 헐어버리고 그 옛 땅을 파내고 새 종묘를 고쳐 짓는다면 어찌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또한 고려 왕조의 종묘가 있는 골의 소나무를 베지 말라.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1일 기후 첫 번째 기사 많은 비가 오고 천둥이 쳤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1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시중조준이 전세 수납을 감면하고 이를 위해 조간을 발견할 것을 청하다. 시중조준이 아뢰었다. 신이 듣건대 금년에 반 곡식이 풍년이 들지 않았다고 하니 마땅히 전세의 징수를 가볍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갓 명령만 내리고 실제 효과가 없다면 도리어 간사한 이속의 농간만 되고 백성은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원컨대 특별히 조관을 파견하여 밝게 바로잡아 시행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금년의 논밭의 공식이 축실하지 못하다면 강릉도 삭방도 등의 도에는 논은 적고 밭은 많으니 더욱 감면을 하도록 하라.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2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대사성 유경이 나와서 대학 연의를 강론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3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대간에서 한상경 등 7인의 개국공신 추록을 반대하였으나 유넣지 않다. 대간이 연명하여 상소하였다. 전하께서 주기하셔서 공신 등 상등급으로 정하여 이미 상록과 녹권을 내린 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 또 우승지 한상경 등 7인을 공신이라 일컬으니 신등은 그의 의혹이 생깁니다. 또 그 조그마한 공로를 기록하여 공신으로 삼는다면 여러 해 동안 노고하면서 시위한 인사로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실망할 것이오니 7인의 공신 칭호를 없애기를 청합니다. 더군다나 병조의랑 민여익은 정몽주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말하기를 마땅히 죽어서는 안 될 것인데도 죽였다고 했으니 그가 정몽주에게 평든 것이 명백합니다. 마땅히 공신의 반열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남은에게 일렀다. 공신은 나와 경등만이 아는 바인데 대간이 어찌 알겠는가. 또 민여익이 정몽주가 죽던 날에 손흥종과 더불어 의논하여 이문을 급작스레 만들어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어서 경과 조준 등으로 하여금 살게 했으니 그 공이 작지 않은데 어찌 정몽주가 마땅히 죽어서는 안 된다고 즐겨 말했겠는가. 비록 이런 말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하가 임금에게 청하지도 않고서 대신을 제 마음대로 죽였는데 누가 마땅히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또 정몽주가 죽은 후에 여러 군사부의 군관 등이 사직의 대계를 위하여 글을 올려 정몽주와 그 일당들에게 죄주기를 청하였는데 그 글에 서명한 사람들은 위태하고 의심스러운 시기에 있었어도 나에게 뜻을 두었으니 또한 칭찬할 만한데 또 하공신이라고 일컫고자 하니 대성에서 가히 이를 그만두게 해야 할 것이로다. 이어서 대성에 교지를 내렸다. 다시는 거론하지 말라.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4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천둥이 치고 비가 왔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대사성 유경에게 대학 연희를 강론케 하다. 임금이 전상에 앉았는데 대사성 유경이 앞에 나아가서 대학 연희를 강론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6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공이 있어 작업을 올려준 군관의 고신에 석영치 않은 대간을 힐문하다. 임금이 조준 남원 등에게 일렀다. 위성을 폐하고 다시 왕실을 임금으로 세울 때에 휘하의 군관이 시한공이 있었고 내가 왕위에 오를 때 시한공도 또한 작지 않았다. 그런 까닭으로 모든 관직을 한 계급씩 승진시켰는데 대성에서 고신에 석영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위성은 신창을 말하고 왕씨는 공양왕을 말한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9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개국공신의 칭호를 내리다. 개국공신의 칭호를 내렸는데 1등은 좌명개국이라 하고 2등은 협찬개국이라 하고 3등은 익대개국이라 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9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유원정 박의중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자초를 왕사로 삼다. 유원정은 중추원 부사로 삼고 박의중을 예문 춘추관 학사로 삼고 대성의 난관을 모두 채천을 하고 중자초를 봉하여 왕사로 삼았다. 채천은 다른 자리로 옮김을 말하고 자초는 무학대사를 말한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9일 정사 세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에 교지를 내렸다. 전 문화평리 유만수 참잔문화부사 최영지 전 판자해부사 최단 참지문화부사 김입견 전 밀직사 조임 판개성부사 윤사덕 상의중추원사 황희석 전 지밀직사사 안주도흥 전 양광도 병마절제사 육여 상임문화부사 정료 전 한양윤 이빈 전 안주목사 이승원 전 광주등처 병마절제사 최운혜 전 동지밀직사사 이무 김수익 전 개성윤 구성로 상의중추원사 이인수 전 밀직부사 정자규 전 광주등처 병마절제사 권화 전 청주절제사 왕승귀 상의중추원사 과충보 전 전주절제사 진을서 충주원 부사 이의 전 강릉절제사 이옥 충주원 부사 김을귀 등은 내가 장수가 되었을 때부터 오랫동안 휘하에 있으면서 힘든 일에 종사하고 적군을 방어하여서 험하고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공로가 가득하다. 또 정몽주 등이 국군을 마음대로 부려 대간을 몰래 부추겨 환란을 부채질하여 장차 내 몸에까지 화를 미치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에 한건은 소장을 올려 정몽주와 그 당녀들에게 죄주기를 청하여 간사한 계획을 와해시켜 오늘날이 있게 하였으니 그 충성심은 칭찬할 만하다. 마땅히 모두 원종공신이란 칭호를 내려야 할 것이다. 그 동지 중추원사 박영충은 한양윤으로 나가 있었고 상장군 융방경은 그때에 어머니 상사를 당하여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는 반열에 있지 않았지만은 한때 연고로 그 옛날의 공로를 버릴 수는 없으니 공신의 칭호를 또한 위와 같이 하고 포상의 은전은
맡은 관원이 잘 의논하여 거행하라.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월 9일 1년 10월 9일 정사 네 번째 기사. 태묘 조성 도감을 설치하였다. 태묘는 종묘를 말한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9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이조에 명하여 작관 백영념의 부모에게 추정토록 하다. 이조에 명령하여 공신 백영령의 고비를 추정하게 하였다. 고비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말한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9일 정사 여섯 번째 기사. 최윤수, 황보계 등 211명을 원종 공신에 책록하도록 도당에 명하다. 도평 의사사에게 교지를 내렸다. 의흥친군 참절제사 최윤수와 정주 도부사 황보계 등 213인 또한 조정 안에서 근로하기도 하고 밖에서 분주하기도 하여 세월이 오래되었으니 내가 매우 이를 장하게 여긴다. 흉악한 무리들이 결당하여 변란이 어느 때 일어날는지 예측할 수 없었는데 이에 능히 의에 따라 그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여 흉악한 무리들이 복제했으니 노고와 공적을 마땅히 상줄만 하다. 그 공신의 칭호와 포상은 은전을 맡은 관원이 거행하라.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10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수창궁에 거둥하다. 임금이 수창궁에 거둥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10일 무호 두 번째 기사. 이조전서 유양이 문무양반의 정안을 시행토록 청하니 윤허하다. 이조전서 유양이 상언하였다. 문무양반의 정안을 시행한 것은 그 법이 오래되었는데 근년에 폐지되어 없어졌습니다. 지금 건국 초기를 당하여 진실로 마땅히 거행해야 될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0월 11일 기미 첫 번째 기사. 탄신일이므로 사형과 유형 이하의 죄인을 사면하고 네 가지 사항을 도당에 하교하다. 임금이 탄생일이므로 여러 신하들의 조화를 받고 사형과 유형 이하의 죄를 사면하였다. 네 가지 일을 도평 의사사에게 하교하였다. 1. 사람은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장시키는 마음을 얻었어. 나는 까닭으로 마땅히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장시키는 마음에 따라서 백성을 척인히 여기는 마음으로 백성을 척인히 여기는 정사를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나라 고조가 혁명하여 공신을 봉하는 날에 옹치도 봉하게 되어 여러 사람의 의심이 풀리고 한나라의 기틀이 안정되었으니 내가 진실로 본받고자 한다. 편직된 고려 왕조의 신하들이 어찌 모두가 사면하지 못할 죄이겠는가. 지금 죄가 중한 사람은 외방에 종편하여 안치하고 죄가 경한 사람은 경외에 종편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하니 그 고려 왕조의 종실 위에 사람을 분간하여 아래도록 할 것이다. 1. 안으로는 도당 대성과 밖으로는 절제사 안념사에서 주 현의 관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자애로 백성들을 무육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니 이것이 곧 인정이다. 초창기에 법제가 갖추어지지 못한 시기를 당하여 어찌 갑자기 말무로써 능히 풍속을 바로잡겠는가. 또한 예전의 나쁜 풍속을 고쳐 스스로 새롭게 하는 시기를 당하여 어찌 이미 지나간 일을 책잡을 수 있겠는가. 공자는 말하기를 전에 한 나쁜 짓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원망이 적어졌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물이 스며들듯 점차로 행하는 참소와 때가 끼듯 서서히 헐뜯는 하소연을 시행하지 않으면 명절하다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금부터 현신하여 고소하거나 소장을 내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과 모반 대역은 즉시 당연히 수리해야 되겠지만은 풍문으로 고할하는 것은 곧 풍속을 무너뜨리고 교화를 어지럽게 하는 권한이 되므로 마땅히 수리해서는 안 될 것이니 이를 어긴 사람은 징계할 것이다. 안으로 종실의 자제와 밖으로는 대소신료에서 사서인에 이르기까지 만약 범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엄격하게 징벌하고 단연코 용서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1.
환과 고독은 옛날 선대의 현철한 군주가 인정을 먼저 베푼 바인데 무릇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 있으면 박리에서 먼저 이 무리들에게 미치게 하니 내가 심히 민망히 여긴다. 모름지기 면제해야 될 것이니 역사를 감독하는 사람이 만약 나의 뜻을 본받지 않음이 있으면 맡은 관원은 이를 규찰하여 다스릴 것이다. 1. 서경에 이르기를 죄가 의심나는 것은 경한대로 따른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죄는 처자에게 미치게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무진년 종월부터 고려 왕조의 말기에 이르기까지 주살당한 사람들의 속공 노비나 가사 노비는 의당 처자들에게 돌려주어 여생을 보존토록 해야 할 것이니 마땅히 죄상의 경중을 분간하여 아랠 것이다. 이날 시좌궁으로 돌아와 중 200명을 궁중에서 공양하고 왕사 자초를 청하여 선을 설법하게 하였는데 현비가 뒤에서 발을 들이우고 이를 들었다. 좌초가 능히 종지를 해설하지 못하니 중들 가운데 탄식하는 사람이 있었다. 웅치는 한 고조가 미워하던 장수이고 고조가 계략을 써서 먼저 미워하는 웅치를 봉우하여 여러 장수들의 마음을 진무하였다. 종편은 귀양간 사람을 풀어주어 서울 밖의 여러 곳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편리한 데 살게 하는 일을 말하고 말무는 관리가 직무상 보는 하찮은 사물을 말하며 현신은 원고가 직접 출두하는 것이고 고알은 남의 나쁜 일을 들추어 고발하는 것을 말하고 속공노비는 관가에 속하여 된 노비 곧 공천을 말하며 가사노비는 개인 집에 속하게 된 노비 곧 사천을 말하고 자초는 무학대사이며 현비는 신덕왕후의 강씨를 말한다.